진짜? 저도 비슷한 생각 좀. 취미 전문 플랫폼들이 있었어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거기에 등록을 해놓다 보니까 점점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처음엔 잘 안 됐어요. 처음에는 제가 요청에 응답을 해도 잘 성사가 안 되다가 점점 저도 하면서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PR하는 노하우가 생겨서 점점 매칭되는 횟수가 늘어났고 순고를 어느 정도 사용하다가 지금은 이제 수강생들의 지인 소개 이런 식으로 건너서 계속 연결지어서 수업하고 있고, 수업 장소는 주로 카페나 아니면 스터디룸, 그리고 보통 가장 많이 자택에서 직접 방문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아는 사람들 소개로 그냥 개인적으로 하다가 이번에 화실을 오픈하면서 프로그램이나 그런 승고 앱이나 그냥 포스트 이런 지역 홍보 같은 거 통해서 가끔씩 이렇게 찾아가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씩만 일할 때는 집에서 주로 학생 집에 제가 가가지고 하는 식으로 했는데, 작업실 이제 화실이라는 공간을 구하면서 거기서 이제 다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죠. 네, 일주일 됐어요. 지금 어떻게 지내겠어요? 처음 오픈하고도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인스타로도 모아놓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계산해가지고. 일단 지금은 인원이 적다 보니까 소수 인원으로만 수업을 진행하면 사실 그게 유지가 힘든 건 사실 공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그런 이벤트성 클래스나 그런 기획을 좀 더 해야 유지? 본격적으로 그런 수단이 되기에는 여러 기획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전업으로 수업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게 수업을 하면서 공간의 중요성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앱의 마케팅에 기대서 열심히 계속 꾸준한 학생들이 왔지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제가 계속 이동을 하면서 수업을 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제 스스로의 체력도 되게 그 수입에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제 체력이 계속 버텨주고 마땅한 공간도 구할 수 있다면 저는 생계 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네, 적절한 마케팅도 계속 사용을 하고. 보여줘. 레벨 까미를 그리고 소설가 엄청 길어요. 소설. 진짜? 취미 수업을 하면서 제가 제 전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면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취미 수업이 훨씬 좋은데, 사실 그 이전에 제가 입시학원에서 되게 오래 일을 하면서 입시라는 되게 아카데믹하고 스트릭트한 그런 지식을 전달하는 일을 공부했던 게 사실 취미 수업을 진행하는 데도 너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서 그 이전의 경험이 막 불필요했다거나 그렇게 느끼지는 않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취미 수업을 즐길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취미를 즐기러 그림을 그리러 오시는 분들은 뭘 그렇게 즐거워하시나요? 아무래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이 안 나와서 되게 한 반년 동안 수업을 하면서도 머릿속에 물음표가 있었는데요. 한번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길, 공부를 해온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좀 수작업으로 처음부터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결과물을 만드는 경험이 되게 적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서툴지만 그냥 누군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뭔가 결과물을 만들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감동적이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제가 하는 창작 일에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랬어요. 스스로 미술을 전공하는 작업자로서 생각을 했을 때 항상 평가받는 위치에만 있었잖아요. 지금 좀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학점에 놓이고, 작가로 살아간다면 더더욱 제 작업실이란 공간이 전쟁터 같은 곳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제가 뭔가 가지고 있는 실력들을 보여주고 재료들을 보여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막 박물관 것처럼 너무 좋아해주고 하는 게 제 삶이 어느 정도 긍정되는 것 같아서 되게 큰 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뭔가 좀 지난 시간에 대한 뭔가 미화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엄청 큰 칭찬 스티커 같은 느낌? 일단 사람을 같이 만나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 혼자 그림만 그리고 계속 그림만 그리고 작업만 할 때는 정말 좀 너무 이렇게 깊게 들어가가지고 우울하고 무기력해질 때도 많고 너무 이렇게 파고드는 깊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 만나면서 그걸 좀 해소하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면서 하는 게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잘 전달해서 그 사람이 도움이 된다거나 이렇게 행복이라고 행복해지는 거죠. 추리로 그런 점에서 되게 뿌듯함도 느끼고 물감, 유화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칠하면서 이렇게 싹 라이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그런 기법들도 신기해하고 미술을 아예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평소에도 되게 미술관 나오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눈이 되게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작가들도 엄청 많이 알고 본인이 못 그리더라도 내가 그린 그림이 별론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근데 그런 관심도는 사실 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절대로 함부로 폄하하거나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노동으로 안 느껴지는 건 안 느껴질 수는 없는 게 어쨌든 정해진 수업 시간이 있고 제가 뭐 집으로 가든 공간에 나가든 제가 나가서 하는 그런 과정이 나의 직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막상 나가서 그림 그릴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리다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말로 잘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저는 좀 힘들었어요. 말로 어떻게 풀어서 이 사람한테 잘 전달을 할까? 제 작업적인 그런 그림과 수업에서 그리는 그림 간극이 좀 있죠. 네, 좀 아무래도. 간극이 있는 게 샘플 작업도 계속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그러면 내 작업 그림 그릴 때랑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 간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자아를 두 개 가지는 게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선생님으로서 역할은 다른 거니까 그런 자아를 두 개를 잘 형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워낙 쉽지가 않죠. 네. 노동으로 느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직무로도 당연히 느껴야 되고 근데 특히나 힘든 점들은 말로 설명하는 거는 정말 다른 일이에요. 아무리 내 능력이 좋아도 강의력이 부족한 교수님들이 있듯이 내가 이만큼을 알고 있어도 이 사람이 알아듣게 설명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교보문고 가서 드로잉 서적? 원데이 드로잉 서적 이런 거에서 되게 재밌게 설명을 해주는 저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거 좀 참고를 하고 정말 내가 말로 표현을 못하겠는 부분들은 그냥 외우기도 하거든요. 내가 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게 내가 좀 이 일을 진심으로 일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많았고요. 수강생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건 제 나이가 평균적으로 정말 객관적으로 어린 나이라서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스스로 체념을 하는 시점이 한 번 있었어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좀 어려 보이지 않고 생존하려면 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양의 지식을 제가 갖고 있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전문성을 인정받는 수밖에 없어서 래퍼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스스로 흐트러질 수도 있는 지점이 있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역할 모델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세뇌를 하다 보면 어쨌든 제 역할은 가르치는 일이니까요. 스스로 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세뇌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실무가 좀 어려워. 기분이 어려워?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느끼는 것들을 약간 말로 잘 표현을 못하겠어. 그게 왜 생각보다 쉽지 않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질문들이야. 날 찔러. 뭐가 그렇게 찌르는데? 그런 스스로 돌아볼 시간이 많이 없었거든. 바쁘게도 수업하고 일 자체를 생각해도 그냥 준비하고 하느라고. 제 MBTI는 INTJ입니다.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많이 했고
거 사실이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스스로 성향이 되게 독립적이고 제가 처음에 사람 만나는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 되게 걱정도 많았었어요. 너 상처만 주고 다니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래도 수업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잖아요. 그 일에서 신뢰감을 주려면 내가 그 사람 돈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전적으로 생각하고 책임지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앱을 통해서 자기 PR을 할 때도 제가 항상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데 정말 사소한 것들에서 사람들은, 클라이언트들은 신뢰감을 잃기도 하고 신뢰감을 또 엄청 크게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소한 것, 예를 들면 시간 약속이라던가 아니면 작은 부분에서 제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있고 절대로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거를 저는 한 사람을 가르칠 때 커리큘럼을 3개 정도를 더 준비를 해가는 편이에요. 혹시 몰라서. 근데 제가 걱정이 많은 성격이기도 하고 이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이것저것 정말 많이 신경을 써주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뭐 미소를 짓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밌는 썰을 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본질은 제가 신뢰를 주고 좋은 지식을 알려주는 거니까. 정말 같은 생각인데 성격 자체는 완전 반대예요. ISFP인데 공감을 잘하긴 해요. 공감을 근데 저는 이 일 하면서 느낀 게 너무 공감해주고 막 너무 그 분한테 막 맞춰주면 그거는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계획도 잘 안 세우고 그런 편인데 계획을 되게 꼼꼼하게 세워야 되고 그래야 내가 가진 지식들을 전달해 줄 수 있고 그렇게 또 신뢰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저는 오히려 계획을 세워야 되겠구나. 좀 더 꼼꼼하게 보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마냥 그냥 사교성만 좋고 친밀하게 하는 그런 성격이 좋다고 힐미미스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꼼꼼한 계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적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적은 항상 반전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어떤 일을 하든 작업을 재료비를 위한 일이야 아니면 이 옷을 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일을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시절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알바도 마찬가지로. 근데 충분히 노력해도 부족할 판에 그렇게까지 그 일을 수단으로 생각해버리면 저한테 너무 큰 해가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순간순간 엄청 진심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될 줄 가르치는 일을 아예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는 절대 안 되겠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제 생각에. 근데 또 그거랑 다른 또 다른 유형의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새로운 일을 계속 해보고 싶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일을 탐색하다가 약간 근데 결국 종착지는 그래도 그냥 그림 그리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입시 학원에서 한번 나오고 다른 일들을 해보면 생각보다 시급이 너무 적고 내가 아는 것만 얘기하면 애들이 내 얘기 들어주는 것 같아요. 다시 그 안락함을 찾게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일이란 건 원래 힘든 게 맞는 것 같아요. 입시학원에서 일하면서 학벌 덕분에 누렸던 많은 것들이 잘못된 안락함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큰 경고장 같은 게 좀 그런 걸 느끼는 경우가 있었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는 같은 동년배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수틀리면 입시학원에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게 나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진짜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너무 큰 스트레스 받는다면 나와서 다른 일들도 되게 많다라는 걸 생각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기술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끝. 너무 이렇게 카페로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 아메리카노였나요? 네. 둘 다? 나는 라떼. 또 뭔가 또 메뉴로 아아를 안 드시나? 아아를 안 드시네요? 추워서. 나간 게 너무 추운 거야. 얼마가 아니었어? 아메리카노는 뜨거우면 맛없는 거. 맞아요. 좀 쓰거든요? 네. 차가우면 진짜 맛있어. 참깨도 쓰지 않아? 차가운 거는 청량한 맛이 좀 강해서 커피랑 그림이 같이 있는 것을 하고 싶다. 하는 열 거거든요. 나 뭔데? 그러니까 같이 하자고 이런 말고 같이 하자고. 이름도 있으니까 아, 반나 하우스? 이름 공유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실 이름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 반나 아뜰리에로 하죠. 정말. 뿌라나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네? 반나가 생긴 뿌라나는 수갑 수리가 인생 아니겠습니까?